김한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병엽입니다. 30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주로 각막하고 백내장 수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김한과병원이 예전에는 전국의 1년 백내장 수술의 5% 정도에서 10% 정도를 수술을 진행했었습니다. 병원 자체가 일단 환자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수술해 놓고 10년이나 지나서 반대쪽 눈 수술할 때가 돼서 또 찾아오시는 환자들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수술했다 그래서 또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수술을 해놓은 게 정확하게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그거에 대한 결실을 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을 이제 우리가 수술할 때 일반적으로 정해진 형태의 일반적인 백내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막상 수술장에 들어가서 심한 백내장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정해진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응용을 하는 거는 그 순간순간이죠. 그래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이제 얘기할 때는 모든 수술도 그렇지만 순간적인 창의력이 필요하거나 응용력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남들이 이제 간과했던 것들을 찾게 되고 해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누가 하던 정확하게 하고 깨끗이 하면 결과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수술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나타났을 때 누가 이제 좀 더 깨끗하게 정밀하게 순간적인 판단을 빨리 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경험이겠죠. 예. 최근에 급성 녹내장이 생겼던 경우인데요.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악성 녹내장이라 그러는데 수술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수술하다가 그 현상이 나타나서 순간적으로 이제 주사 바늘을 달라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보조를 하던 우리 전희미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당황하죠. 왜 필요도 없는 도구를 갑자기 달라 그러지? 그러고서 이제 수술할 때 우리가 금기시하는 행동을 갑자기 시행을 하니까. 그리고서 이제 수술을 정리하고 나와서 순간적으로 악성 녹내장이 생겨서 그걸 해결하느라고 했다 하니까 그 악성 녹내장도 생깁니까? 그러니까 본 경우도 없고 경험도 이제 없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 1년에 한두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 빨리 발견해서 조치를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그 순간에 그걸 놓치고 하면 해결하는 방법도 찾지 못하게 되고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개는 이제 수술하다 문제가 생기면 백내장 수술하는 사람이 해결 못해서 망막이라든가 다른 이제 그걸 전공한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개인이 하는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는 경우고 백내장 때문에 오는 경우는 되게 수술 전에 검사하다가 이건 수술이 어렵겠다 그래서 전원되는 경우는 많지만 수술 중간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후극성 백내장이라 그래서 수정체 뒤쪽에 심한 백내장이 와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다가 그 뒤에 막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면 미리 이제 워닝을 하거나 아니면 보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동공이 잘 안 커지는 경우. 그 동공이 커지지 않으면 수술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백내장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경우죠. 연세가 90 됐는데 백내장은 심하고 그러면 개인 안과에서 선뜻 손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주로 이제 전원됩니다. 수술을 물론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병원에 이제 수술할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분배하기도 하고요. 제가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는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나 보호자한테 충분히 상태를 설명하고 그래도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을 원한다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건 도저히 수술적인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도 있습니다. 예. VIP 신드롬이라고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이제 뭐 부탁을 해서 수술하게 되면 의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수술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왜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부담스럽죠. 근데 제 신조가 그래요. 수술 들어가서 눈을 보는 순간 나는 눈과 싸우는 거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만 보고 수술한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실제로 수술 못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 생각하기 시작하면 손도 떨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수술할 때도 눈만 보고 수술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명의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환자가 불편해하거나 뭐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명의인데, 이 명의라는 게 참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희귀한 병이라든가 어려운 병, 그다음에 힘든 병이라면 실제로는 이제 명의를 찾아가야 됩니다. 먼 데까지라도 가야죠. 근데 아주 그 만성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고 해야 되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명의라는 게 유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불편할 때 금방금방 볼 수 있는 게 이제 명의라는 거죠. 이게 제가 레지던트 때 얘기인데, 그 녹내장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 환자분한테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랬더니 환자분 얘기가 녹내장 처음에 진단을 받고 가만히 얘기를 들었더니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 이럴 게 아니라 좀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 보자라 그래서 수소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 병원을, 미국에 있는 병원을 이제 수배해서 녹내장 전문 선생님 추천을 받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에 그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이 녹내장이라는 병은 만성병인데 당신 집이 어디요? 그래서 한국이라 그랬더니 그러면 왜 여기 와서 이러냐? 그럼 내가 소개장을 써줄 테니 근처를 가시오. 그리고 써준 게 동경대학교라는 겁니다. 그 동경대 의대 이제 주임 교수가 녹내장 전공이어서 거기에 이제 소개장을 써주셔서 갔는데, 또 한동안 진찰하고 치료하다가 그 녹내장 선생님이 당신 집이 어디요? 서울입니다. 그럼 왜 여기 와서 이러냐고. 서울에 있는 선생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또 소개장을 받고 왔답니다. 그게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있던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윤동호 선생님한테 이제 써주셔서 와서 또 받고, 그러다가 윤동호 선생님이 또 하루는 그러더니 집이 어딥니까? 서울에 어딥니까? 그러면 왜 여기까지 와 맨날 옵니까? 거기 가서 진찰하고 치료하면 되지. 그래서 다시 소개장을 써줬는데 그 병원에 갔더니 그게 자기가 처음에 가서 진단받았던 병원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만성병의 경우에는 명의가, 세계적인 명의가 내 주위에 내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 저기 멀리 떨어져 데 있는 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 이 명의는 참 그 자기의 질환이라든가 상태에 따라 다르구나. 내가 꼭 멀리서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처에서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명의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한다는 것은 백내장이 일단 시력 떨어뜨린 원인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할 때가 가장 수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사람들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들여다보면 백내장 할 수 시기가 됐는데 라고 느끼는데 환자분은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거꾸로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환자는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결정할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백내장의 상태를 일단 따지고요. 두 번째는 환자가 얼마나 불편해 하는가. 그래서 그 불편한 거를 내가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세요?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가 가장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도 재미난 얘기가 있죠. 미국의 동부 쪽의 보스턴 쪽과 미국의 이제 이 캘리포니아 쪽은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백내장,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심한 백내장을 구경하기가 어렵답니다. 이유는 두 가지라는데 하나는 안과 의사가 많다. 안과 의사가 많으니까 초기에 진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으로 뭐 거기가 더 더운 지방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는 심한 백내장 보기가 어렵고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저 동부 쪽에서는 심한 백내장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의사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캘리포니아 백내장 그러면 아 이거는 심한 백내장이 없고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다 수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도 슬슬 캘리포니아 백내장 쪽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의료보험으로 해서 환자들의 병원 접근성이 많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예전보다는 백내장 수술 자체가 쉬워지고 그 다음에 결과도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을 권유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좀 자신감이 있는 거고 또 환자들도 초기에 불편함을 느끼면 병원을 찾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심한 백내장보다는 좀 덜 심한 백내장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직업적인 이유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수술을 하는 거를 이제 하죠. 그러니까 시력이 0.9, 1.0 나오는데 만약에 직업적으로 고속버스 기사다. 그러면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밤중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순간적으로 교행을 한다거나 하면 강한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순간적으로 시력을 확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경우라면 초기라도 수술하는 게 맞고 만약에 내가 이제 초기 백내장인데 내가 나이가 80이고 90이고 해서 특별히 하는 일 없고 실제로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다면 똑같은 백내장이라도 수술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백내장은 상황도 중요하지만 상태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제로는 따지게 됩니다. 의사가 신이 아닙니다. 저는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환자분이 불편한 것을 호소하고 오면 그게 백내장 때문인지 아닌지 일단은 구분하는 게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백내장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제 설명합니다. 근데 백내장이라는 질환은 노인성 질환입니다. 실제로 길 가는 사람 연세 드신 분 눈을 다 검사하면 100명 중에 한 90명 이상은 백내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서워할 필요 없는 병이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 암이라는 병하고는 다른 병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저는 그래요. 백내장 보고 친구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다가 심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불편해지면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일단은 병원 가서 진찰 받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을 의사가 혼자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의사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협동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명의는 참 자기의 질환이라든가 상태에 따라 다르구나. 내가 꼭 멀리서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처에서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명의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